민선 5기가 1년 남은 요즘 강릉 지역의 복잡한 현안들이 꼬리를 잇고 있습니다. 최명희 강릉시장은 남은 기간에 현안 해결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2017년 개통 예정인 강릉 원주 복선철도의 민영화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할 경우 민간 운영자를 위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속초시 대포항 아울렛 입점 추진을 놓고 시의회에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시의회와 상인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지만 속초시는 계속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해안의 대표 어종 오징어잡이가 시작됐지만 어획량이 기대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먼 거리 조업에 경비마저 못 건져 아예 조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때 오염된 하천의 대명사였던 주문진 신리천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은어가 다시 찾아와 생태 복원의 성공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민선 5기 지자체장의 임기가 1년가량 남은 가운데 강릉 지역에는 복잡한 현안들이 꼬리를 잇고 있습니다. 최명희 강릉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남은 기간에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5기를 1년 남긴 요즘 강릉 지역의 최대 쟁점은 강릉 원주 복선철도의 강릉 도심 구간 지하화입니다. 돈줄을 쥔 기획재정부가 오는 10월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대관령 터널에서 구정면 금광리를 거치지 않고 강릉 도심으로 이어지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하화라는 강릉시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최 시장으로서는 중앙정부와의 첫 협상 실패라는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이달부터 전 시민 서명 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공론을 다시 한번 알리는 한편 지상으로 건설하면 입체 교차로와 소음벽 등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들고 반면 지하로 건설하면 기존 철도 부지를 매각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예타를 하는 마당에 우리가 BC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하고 그거를 매각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사업비 부분에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갈등을 조기 진화하지 못해 오히려 부메랑이 된 사안들도 있습니다. 주문진 하수관거 BTL 사업의 부실 시공 여부는 의회의 조사특위가 발동돼 일부 확인된 뒤에야 전수조사 방침을 세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주 완벽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책임을 물어나가도록. 연탄공장 건축 허가로 강남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위법사항 적발 시 영업 정지나 공장 폐쇄 등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는 사후 약방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스코 마그네슘 재련 공장의 유해 물질인 페놀과 시안의 유출로 옥계 지역 주민들의 환경 오염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 마련도 절실합니다. 민선 5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강릉 지역의 현안이나 갈등이 정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2017년 개통될 예정인 강릉 원주 복선철도의 민영화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지역의 여론이 뜨겁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개편안에 따르면 강릉 원주 복선철도의 경우 2018년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코레일이 원칙적으로 운영하지만 운영을 포기할 경우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에게 운영권이 넘겨질 경우 최소 운영 수익 보장이나 철도요금 상한제 폐지 등 다양한 적자 보존책이 펼쳐질 예정이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한편 복선철도가 개통되면 요금은 고속버스 수준인 22,000원에서 28,000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속초시의 대포항 아울렛 입점 추진과 관련해 속초시 의회가 시정 질문을 벌였습니다. 속초시는 추진 과정에서 일부 매끄럽지 못했던 점은 있었지만 계속 사업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속초시가 대포항의 쇼핑 아울렛 입점을 추진하면서 지난주 도심 상인들은 이에 반발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이던 최용생 속초시장이 돌아오면서 속초시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한 속초시 의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의원들은 우선 어항 부지에 아울렛이 들어와도 되는가를 따져 물었습니다. 거기에
수산 관련된 부분이 들어온다면 모르겠는데 판매 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9조하고 배치되는 거 아니냐. 이에 대해 속초시는 해당 부지는 이미 판매시설로 분류돼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과 의원들에게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던 점은 사과했습니다. 지역 상인들과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근본 토지 매각으로 인해 지역 상인 여러분에게 많은 걱정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체가 중도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지만 속초시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시의회와 상인들의 문제 제기 속에서도 속초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편 대포항은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판매시설 건립의 적법성은 해양수산부 산하 강릉어항사무소의 허가 여부에 따라 판가름납니다. 저희가 별도로 우리 이제 노천어법 해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전부로 좀 질의해갖고 아니면 저 법률 자문까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결국 강릉어항사무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속초시와 시의회, 상인들 사이의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한 달 남짓 전부터 동해안에서 친학기 어선들이 오징어를 잡기 시작했는데요. 이 초기에 어획량이 기대를 밑돌면서 조업을 포기하는 어선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 묵호항에 들어온 채낚기 어선에서 어민들이 오징어를 선별하느라 바쁩니다. 이 어선이 100마일 떨어진 울릉도 해역에서 이틀 동안 잡은 오징어는 20마리 상자로 50개. 기름값과 인건비 등 경비를 빼고 나면 이익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50개 잡아서 200만 원 받고 넣어요. 아무것도. 기름값하고 뭐 이런 거. 기름값, 먹는 거, 낚싯대. 조업 구역이 너무 멀고 북한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 등으로 어항이 신통치 않다 보니 채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다 이달 들어 기름값이 200리터 드럼당 6,000원 오르면서 18만 원까지 올라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동해 지역에 30척가량 되는 채낚기 어선 가운데 대6척만 오징어를 잡습니다. 멀리 나오고 해가지고 뭐 기름값도 뭐 잘못하면 적자 나고 이래가지고 잘 안 다녀요. 바다로 나가는 어선이 적다 보니 어획량은 평년 이맘때의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어획량이 줄면서 10,000원에 3-4마리밖에 못 살 정도로 소매 가격은 올라 소비자들도 잘 사지 않습니다. 미쳐도 팔기는 팔지만은 그냥 팔아먹기가 힘들지. 싸면은 많이 파는데 비싸니까. 채낚기 어선들의 출어 여건이 악화되면서 오징어 조업이 날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강릉 주문진을 흐르는 신리천은 한때 축산, 수산, 생활 폐수로 오염된 하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리천 살리기 운동에 힘입어 최근엔 은어가 다시 찾는 강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중한 손놀림으로 미끼를 달아 낚싯대를 들이우자 얼마 지나지 않아 펄떡이는 은어가 걸려 올라옵니다. 낚시객들은 연신 올라오는 은어에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입니다. 많이 맑아졌고요. 요즘은 은어뿐 아니라 메기도 있고 장어도 나오고 그래요, 여기가. 물이 깨끗해서 지금 좋지요, 지금.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폐수와 악취로 가득했던 이곳 신리천이 이제는 낚시가 가능할 정도로 깨끗한 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다와 강을 오가는 은어는 주로 맑은 물에서 살기 때문에 신리천의 생태 복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지역 주민들은 신리천 살리기 운동본부를 결성해 때때로 환경 정화 운동을 벌이는 한편 둔치에는 나무를 심고 꽃밭을 조성했습니다. 강릉시도 신리천 오염의 주범이던 축사와 수산물 공동 할복장을 없애는 한편 하수 관로를 정비했습니다. 신리천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과 큰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신리천 물은 좀 더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결실을 맺기 시작한 강릉 주문진 신리천 살리기 운동.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마무리되면
오염 하천이란 오명은 옛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배현한입니다. 강릉 경포해변 중앙 출입구에 공터로 있던 옛 코리아나 호텔 자리에 올여름 임시 주차장이 조성돼 운영됩니다. 간추린 뉴스를 박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릉시는 8천여 제곱미터 호텔 용지에 승용차 200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해 여름해변 개장 기간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07년부터 호텔 건립이 추진됐지만 자금 부족으로 착공을 못해 2차례나 건축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속초시가 강원학생진로교육원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은 도교육청이 모두 320억 원을 들여 속초시 교동에 지상 4층 규모로 지을 예정으로 내년 3월 착공해 오는 2016년 문을 엽니다. 고성군은 오는 2016년까지 국비 104억 원 등 모두 173억 원을 들여 화진포호 생태계 복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는 2016년 완공할 이번 사업은 대규모 완충습지 4곳이 조성되고 어류 산란장 등 생물 서식지가 만들어지고 해수 통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새 돈으로 바꿔준 훼손화폐는 모두 81건에 1,870여만 원으로 한 해 전보다 건수는 20%인 19건, 금액은 45%인 1,500여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의 총경급 인사에 따라 도내 해경서장들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신임 동해해양경찰서장에는 원주 출신인 동해해경청 정보수사과장이, 신임 속초해양경찰서장에는 경남 함안 출신의 남해해경청 경비안전과장이 부임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소연입니다. 강원도가 편법 운영 의혹이 제기된 주식회사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에 대해 내부 공무원들의 유착 비리 여부를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의회는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에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이자 수익 명목으로 연간 100억 원 이상 회수하면서 매출 이익금을 줄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지난달 말 도청 담당 직원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 측은 강원도가 적자가 아닌 통행료 수입의 부족분 가운데 79.8%를 보존해주고 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자 수익도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강릉 원주대 구조개혁안과 관련해 강릉시가 다자간 상생협의체를 통해 이를 해결하자고 강릉 원주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최명희 강릉시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큰 틀로 볼 때 강릉 원주대가 구조개혁을 통해 새롭게 발전해야 하는 점에서 동의하지만 지금처럼 여론과 동떨어져 일부 대학 관계자만이 구조개혁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지역과 대학 모두에 피해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 원주대 관계자를 포함해 현행 구조개혁에 반대하는 학내 구성원, 학생, 대학 동창회, 시민단체, 강릉시가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이를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강릉 원주대가 구조개혁안을 둘러싸고 학교 안팎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학과장 2명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강릉 원주대는 음악학과장인 임모 교수와 유아교육학과장인 김모 교수가 서명이 위조된 경영진단보고서 사실확인 요청 보고서를 대학에 제출했다며 두 교수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편 이 대학 교수에는 구조개혁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두 학과장이 경찰에 고발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계올림픽 대회 관련 시설의 사후 관리를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설립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올림픽 이후 열악한 도 재정으로 대회 관련 시설을 관리 운영하기 힘든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통한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채 국가 인수와 특구개발 민간사업자 유치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도 출신 국회의원들과 공조해 연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농협은 고랭지 배추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올해 계약 재배 물량을 늘리는 등 가격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협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산지 농협의 계약 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9% 증가한 3만 5천 톤으로 정해 수급 안정을 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8월에 공급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7월까지 출하되는 물량 가운데 500톤을 저온 저장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개인 성적을 비롯한 각종 학교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나이스 학생 서비스가 정식 개통했습니다.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은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해온 나이스 학생 서비스를 정식 개통해 개인 성적과 건강, 학사 일정, 식단표 등 48종의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전용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상은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